여러분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이 많으면 복일까요? 건강하면 복일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이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은 단지 내게 오는 선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은 흐릅니다. 복은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복은 물처럼 흘러야 살아있고, 햇살처럼 나누어질 때 비로소 빛을 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복을 소유하는 법이 아니라 복이 어떻게 흐르고 순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름날, 한 할머니가 작은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고 계셨습니다. 이웃집 아이가 지나가며 할머니 토마토가 정말 크고 맛있어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몇 개를 따서 아이에게 건네주셨죠. 그 아이는 집에 가서 엄마에게 옆집 할머니가 토마토를 주셨어요 라고 말했고, 엄마는 그날 저녁 직접 만든 반찬을 할머니 댁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이것이 복의 진짜 모습입니다. 복은 누군가 혼자 소유하는 보물이 아닙니다. 복은 물처럼 흘러가는 것이고, 공기처럼 나누어지는 것이며, 햇살처럼 모든 이에게 닿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개인의 소유물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복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고, 저 사람은 복이 많아서 부럽다고 말하며, 나에게도 복이 와야 하는데 라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복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숲에서 어떤 나무 하나가 혼자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 나무가 아무리 튼튼해도 주변의 다른 나무들, 땅 속의 미생물들, 하늘의 구름과 비, 바람과 햇살이 없다면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살리며 함께 번영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복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나눔 속에서 자라며 순환 속에서 계속됩니다. 버리꿀을 따기 위해 꽃을 찾고 그 과정에서 꽃가루를 퍼뜨리듯이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도 누군가의 삶의 씨앗이 되어 돌아옵니다. 복은 이런 자연스러운 공생의 흐름 속에서 자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호의존성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서로를 완성시킨다는 깊은 통찰 말입니다. 복이란 정말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의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먼저 복을 에너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복은 마치 전기와 같습니다. 전기는 흐를 때만 전기이지 한 곳에 고여 있으면 더 이상 전기가 아닙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흐를 때만 복이고 나누어질 때만 복이며 순환할 때만 복입니다. 복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강물은 흘러야 맑고 살아있지만 고이면 썩습니다. 복도 움켜쥐고 있으면 썩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바다처럼 넓고 깊은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그 순간들이 모두 누군가와 함께했던 때가 아니었나요? 자녀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의 기쁨, 가족들과 함께한 명절의 따뜻함, 친구와 나눈 깊은 대화의 위로. 이 모든 복된 순간들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관계 속에서, 나눔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죠. 복은 물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물이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게 되고 생명을 해치는 독이 됩니다. 복도 이와 같습니다.
나만 가지려고 움켜쥐면 썩게 되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때 더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복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도 명확해집니다. 복의 흐름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어디선가 막혔을까요? 가장 흔한 경우는 받기만 하려 하고 주지 않을 때입니다. 자신에게만 복이 오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복을 나누어 주지 않으려 할 때 복의 순환이 멈춥니다. 구름이 바람을 만나지 못하면 하늘에 머물 뿐 비가 되지 못하듯이 우리의 복도 나눔이라는 바람을 타야 흐르게 됩니다. 집착과 비교라는 정체된 공기 속에서는 복이 막히고 흐름을 멈추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과거에 매달려 있을 때입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그때 그 복이 다시 왔으면 하며 이미 지나간 복에 매달려 있으면 지금 흘러오는 새로운 복을 놓치게 됩니다. 복은 항상 현재 시제로만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과 내 복을 비교하면 복 자체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남의 정원만 부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각자에게 독특하게 나타나는 삶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복의 생태계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특히 인생에 많은 경험을 쌓아오신 시니어 분들은 이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십니다. 시니어는 복의 원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강의 발원지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와 경험은 가족과 사회 전체에 복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봄의 씨앗이 여름의 열매가 되고 가을 낙엽이 겨울의 걸음이 되듯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은 다음 세대에게 복의 자양분이 됩니다. 복은 이렇게 계절처럼 순환하며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인내, 이해, 포용력은 모두 복의 씨앗들입니다. 젊은 세대가 실수하고 방황할 때 여러분의 따뜻한 이해는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것이 복의 전달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면 그 평안함이 가족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이것도 복의 확산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연함을 유지하시면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이들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이것이 복의 교육입니다. 복의 생태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날 때입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손자가 맛있게 먹을 때, 할아버지의 옛 이야기를 듣고 자녀가 인생의 교훈을 얻을 때, 이런 순간에 복은 가장 순수한 형태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을 전달하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복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치 꽃이 향기를 풍기려고 애쓰지 않듯이 여러분도 복을 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자연스럽게 살아가시면 복은 저절로 흘러나갑니다. 바람이 불어야지 하며 애쓰지 않아도 바람은 불고 햇살이 따뜻해지려고 힘주지 않아도 세상을 비춥니다. 복도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르며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복의 생태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받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도움만 받고 있다며 죄송해 하시죠. 하지만 이것도 복의 흐름을 막는 생각입니다. 받는 것도 복의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꺼이 받아주심으로써 그 사람도 복을 짓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응부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하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복이 생긴다.
주는 사람만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복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기꺼이 받아주는 마음 자체가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생태학에서 바라본 일상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이 복의 생태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과 어떤 복의 교환을 하게 될지, 내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복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계산원에게 건네는 미소도 복의 전달입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을 때 고마워하는 마음도 복의 순환입니다. 집에서 가족과 나누는 평범한 대화도 복의 흐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복의 멘토 역할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종종 복을 잘못 이해합니다. 성공, 돈, 명예만이 복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건강한 하루, 평안한 마음, 따뜻한 관계가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런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꼭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젊은 사람들도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복의 생태학에서는 시간도 다르게 이해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복이 현재의 감사로 이어지고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복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누군가에게 받은 친절이 지금까지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시지 않나요? 그리고 그때의 고마움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동력이 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복의 시간을 초월한 순환입니다. 복의 생태학에서는 고통도 다르게 해석됩니다. 고통은 복의 반대가 아니라 복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선생님입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가 위로가 되어 다른 이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으신 어려움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깊이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지 않나요? 복의 생태학에서는 실패도 복의 한 형태입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더 진실하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실수하고 넘어졌다 일어나는 사람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복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을 만들거나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흘러가고 있는 복의 강물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억지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강의 흐름을 믿고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교에서 말하는 무위자연의 지혜와도 통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하는 것, 노력하지 않지만 효과가 있는 것.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복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복의 생태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지는 복의 투명성입니다. 마치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복도 우리가 주고받음을 의식하지 않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고 흐름 속에 나를 맡기는 순간 복은 더 깊어집니다.
내가 복을 주고 있는지 받고 있는지도 의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주변 모든 이들이 복을 받고 나 역시 끊임없이 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려면 무엇보다 자신을 복의 별개 주체로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타인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의 큰 생명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주변도 행복해지고 주변이 행복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행복해집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한다. 이 말은 단순히 개인의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행복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임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복의 생태학적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누구와 복을 나눌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을 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사람과 어떤 복을 함께 만들어 갈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복의 생태학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의 온기를 전달하려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온기가 상대방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결국 세상 전체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복의 생태학에서는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 길가의 작은 꽃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새소리를 들으며 평안함을 느끼는 것, 바람을 맞으며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이 모든 순간이 자연과 나누는 복의 교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복들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젊을 때는 큰 것만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작은 것에서도 깊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니어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복의 감수성입니다. 복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죽음도 복의 순환의 한 과정입니다.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어뜨려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새로운 생명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음 세대에게 복의 양분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사랑했던 모든 것들, 배워온 모든 지혜들, 경험한 모든 기쁨과 슬픔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두 복의 생태계 안에서 순환하며 다른 존재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에 남겨진 큰 복입니다. 복의 생태학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의 신뢰입니다. 복의 흐름을 믿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복은 항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지하수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러가다가 필요한 순간에 샘물로 솟아오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복의 생태학은 결국 연결의 학문입니다. 나와 타인, 현재와 과거와 미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연결 속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복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복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순환시키십시오. 복을 혼자 가지려 하지 말고 나누십시오. 복을 기다리지만 말고 지금 이 순간 이미 복 안에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이 살아가는 모습, 당신이 나누는 마음, 당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 자체가
세상에 큰 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복의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서 여러분 자신도 더 깊은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복은 홀로 있을 때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복을 나누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